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부터 미국 증시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러한 시장이 좀 어려운 시장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침 7시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니까는 시티도 그렇고 지금보다 나스닥이 더 간다 이런 투자 의견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증시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은데 좀 차별화돼 가지고 네. 압축된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는 계속 지속되는 것 같고요. 네. 지표상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군사작전 얘기도 좀 잠깐 흘리는 것 같고 하는데도 유가를 보시면 물론 3% 이상 오르기는 했지만은 아주 급하게 요동을 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미국 채금리가 또 10년물이 4.4를 넘어섰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시장은 그래도 좀 비교적 차분하게 그러네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쪽 섹터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경쟁 상대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역시 또 굉장히 강한 그림을 그려줬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어저께 좀 도지 모양, 고점에서 약간 팽이 모양으로 좀 나오면서 거래가 좀 급증하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경계 시그널도 좀 살짝 같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국내 증시에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시장 상황은 사실 10년물이 그렇게 움직였어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이게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란과 관련된 리스크는 여전히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관련된 답변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3월 말부터 종전 배팅 시장은 시작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란 전쟁 관련된 부분의 어떤 리스크는 더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오히려 이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진짜로 군사작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란을 완전히 굴복을 시킨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 알 거고 이란 역시도 오히려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새로운 카드를 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금 출구 전략을 구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이란전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수를 흔드는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좀 제한적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쟁 관련 리스크가 지금 시장을 조금 흔들기에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한국 시장 이야기 함께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어제 4% 넘게 급등했고, 근데 이제 보니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고 나갔더라고요. 어제는. 그 부분이 또 지금은 약간 부각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더 갈까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 것처럼 약간 단기 고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고 해서 한국 시장을 떠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1월, 3월 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금 70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서는 숫자가 나온 상태인데다가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주요 산업별로 봤을 때 반도체도 지금 당연히 메모리 쪽에서는 글로벌 1위지만 글로벌하게 지금 중국 디리스킹을 지금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를 빼고서 미국이 같이 굴러가는 거는 경제 자체가 선순환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계속해가지고 발주가 아직 안 나온다 하지만 원전도 역시 전력 프로젝트와 맞물려 가지고 볼 수 있을 거고 네. 전력 인프라 쪽 관련되어 있는 장비도 마찬가지일 네. 거고요. 또 방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미국이 이번에 이란전 하면서 무기 다 써버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급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주요 국가들에게 지금 니네들이 주문한 그 무기 좀 늦게 갈 거라는 걸 다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또 실제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소싱하려고 하는 움직임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 다 놓고 봤을 때 또 자동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글로벌 1위는 아닙니다만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글로벌 2위인데 전기차 부문의 준비력까지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토요타보다 더 앞서 있는 부분도 있고요. 휴머노이드 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회사는 아닙니다만 지분으로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글로벌 탑티어급에 들어가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미래 전략에 대한 준비까지 갖춰져 있는 국가가 우리이기 때문에 한국을 배제하고 나서 미국의 경제를 생각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누구나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급하게 오르잖아. 맞아요. 이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저점에서 산 물량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과거에는 물량을 받아내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안고 쓰러졌는데 지금은 받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받아내고 있는 원천이 고객 예탁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과거에 좀 이 일반 투자자들 작은 손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큰 손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받아내고 있고 그 받아내는 종목 자체가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이런 이제 대형 우량주잖아요. 네. 그러면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그 큰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하루에 5조 원씩 예탁금이 늘어났었단 말이에요. 어젠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럼 이런 자금들이 사는 물량 자체는 안전자산에서 들어온 자금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부동산이거나 정기예금이나 이런 쪽에서 실제로 지금 은행 정기예금에서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 기사로 나오고 네.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자금들이 넘어온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자금들로 인해 가지고 매수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잠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가 안 되고 그냥 딱 잠겨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오히려 그 많은 매물들을 그쪽에서 받아내주고 기간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조금 조정은 받을 수 네. 있지만 만약에 다시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나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서 조금 편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네, 어제 외국인들이 좀 이제 팔고 나갔습니다만은 이게 팔고 아예 나가버린 게 아니라 저점에 샀기 때문에 또 급하게 올라왔고 차익을 실현하는 물량이고 더 중요한 것은 차익을 실현하는 그 물량을 받아낼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탄탄하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수출 지표 함께 짚고 갈 텐데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반도체가 150% 넘게 보니까 증가했고 근데 자동차는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된 건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해 보면 될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AI 인프라 투자가 지금 집중되다 보니까 네. 경쟁적으로 붙다 보니까 지금 쇼티지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반도체 주가만 또 급등하고 있는 그죠. 것도 사실이고요. 일면은 설명이 되잖아요, 그 네. 부분이. 그에 반해 가지고 자동차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도 좀 줄고 수출 물량도 좀 줄어드는 그런 그림이 실제로 보이고 있는데 왜 오르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한 달 내내 말씀드렸던 건데 현대자동차의 어떤 시장의 시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거시 자동차로서의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 전략, 미래 산업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UAM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고 나니까 유가가 폭등했었고 유가가 폭등하니까 자동차 팔리겠어라는 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전쟁 중간에 누가 미래를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때만 해도 사실 그 중간에 반도체 주식도 별 재미없었어요. 근데 전쟁이 종전 배팅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전력기기 폭등하고 그 다음에 5월에 들어서 반도체 폭등한 거잖아요. 네. 그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건 뭐냐면 종전 배팅이 들어가게 되고 유가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자동차 팔리겠어요 해서 다시 그래도 그 다음은 뭐지? AI 인프라 투자 다음은 뭐냐 이거죠. 그럼 AI가 인프라 투자를 해놓고 난 다음은 결국은 그 AI를 갖다가 생활 속으로 침투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확실한 디바이스가 지금 눈에 보이는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이게 전부냐는 거죠. 진짜는 자율주행하고 휴머노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AI의 진심인 것 이유도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제조 경쟁력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원가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AI가 접목이 되고 휴머노이드가 들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미래 전략이 가장 준비가 잘 돼 있고 자율주행하고 휴머노이드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어디냐는 거죠. 자, 우리가 딱 생각하기엔 테슬라잖아요. 그죠. 그럼 테슬라하고 견줘가지고 비슷하거나 약간 못한다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자, 휴머노이드가 이 정도 와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이 정도 끌어올린 데는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옵티머스보다 더 괜찮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얘기한다면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테슬라도 사실 주가 이제 이야기할 때 전기차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비싸다라고 보는 시각이 일부 있고 또 반대로는 아니다. 얘네들이 로봇 사업도 하고 FSD도 하는데 이거 생각하면은 싼 거다라고 투자 의견이 약간 나뉘잖아요. 현대차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비슷한데요. 근데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AI에 집중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 궁극적인 지향점이 뭐냐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결국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뭐냐는 거죠. 자율주행 아닐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진국일수록 인구 고령화 심각해지는데 그죠. 더더군다나 이제 그게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겠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말씀드렸지만 인구 고령화에 애들 덜 낳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일할 능력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이머징 마켓에서 사람을 끌어와 가지고 해왔었잖아요. 네. 최근에 지금 미국은 이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뭘로 채우겠냐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인구 감소 눈에 띄잖아요. 고령화 네. 눈에 띄는 상황이고.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은 반발이 있고 뭐 하지만 그거 누가 돌리냐고요. 결국 가가지고. 이제 그런 산업적인 트렌드를 봤었을 때는 그 길은 분명히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완성차 기업이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현대차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주가 강세를 좀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지금 요즘에는 뭐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 주가 전망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과거 지표 뭐 휴먼 인덱스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은 고점 시그널은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왜 보인다고 하냐면은 제가 사람들 잘 안 만나는데 금요일 날 한번 사람을 만났었는데 제 뒷자리에 한 10여 명의 20에서 30대 네.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묻길래 조용히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들어라 저기. 이제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온통 그쪽에 관심이 많고 전부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잠깐 보여줬지만은 수출 지표라든지 재반 지표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PER이니 뭐니 하는 거를 갖다 밸류에이션을 저평가 만드는 요인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면 일견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건 또 이해가 됩니다. 뒤늦게 뭐 급등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전부 버블이다 또는 이게 오버슈팅이다라고만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표상으로는 조금 과열권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주부터는 사실은 그쪽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또는 뭐 조선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포트를 가져가고 있고 기존에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놨던 거는 지금 5만 원대 산 것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상태에서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지 더 사고 싶다 하더라도 그거를 쫓아가서 사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조정을 받고 좀 편안할 때 사고 싶다. 그런 상태인데 오늘 아까도 제가 D램 그 차트 그 ETF 차트 말씀드렸지만은 고점에서 도지 모양이 나왔거든요. 이 십자 모양처럼.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단기 과열 시그널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정이 크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기간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시는 전략 없는 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묻는 분들이 많은데 없으시다면은 조금은 아주 조금은 담가놓고 일단 물리면서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이 벌었다는데 사도 될까요? 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질문을 한다면은 이제 이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지금 산다면 약간 물릴 각오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과열 신호는 보인다. 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또 조선 짚고 갈 텐데 한미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이제 프로젝트가 본격화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요 관련 업종은? 트럼프가 딴짓거리 안 했었으면 진작에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 베네수엘라 때려놓고 재미 보고 나니까 또 네. 이란까지 건드려가지고 네. 지금 수습이 안 돼가지고 사실 정신 못 미국이 차리고 제일 있는 거죠. 급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느꼈겠죠. 뭐 저기 항공모함 가져가봤자 그거 뭐 전투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 시설의 문제 때문에 뭐 수리를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은 지금 사실은 미해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되게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25년 기준으로 중국 함대, 그러니까 중국의 군함수하고 미국의 군함수 차이가 100척입니다.
백척이 중국이 더 많아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미국은 다 노후화돼 있고요. 중국은 신형입니다. 물론 저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투를 한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다른 얘기긴 네. 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시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노후화가 더 될 테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이 더 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려왔지만은 이 조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이 반드시 데려가야 될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더 절실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한테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섹터인 거 맞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구체화되면은 우리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좀 지루했습니다. 8개월 정도 주가가 안 움직였었기 때문에 한 단계 퀀텀 점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뭐 어떤 내용을 좀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보면 좋겠습니까? 전 트럼프가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우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죠. 네. 이제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보는 것도 있고 2차 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제 괜히 가가지고 친한 척하면서 또 풀어준다고 또 엉뚱한 짓만 하지 않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란 전쟁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중국 미국이 입장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죠. 다른데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부분 그거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 관련돼 가지고 결국 가가지고 히토류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압박이 들어갈 거고 그 반대급부로 그럼 미국은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는 아니지만은 서로 간에 절충점을 찾겠다 해가지고 약간 풀어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정상회담 관련 이슈까지 짚고 왔습니다. 오늘 이영훈 이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은 최근 시장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요거 시청자분들 다시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급등한 상황 속에서 사실 이런 시장을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따라가기에도 뭐하고 그렇다고 안 사기에도 뭐한 그런 시장인데 일단은 숨을 좀 고르고 기간 조정이 왔을 때 어떤 업종과 종목을 담을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